하이퍼링크가 뭔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이퍼링크를 엑셀상에서 사용할 때 클릭을 하면은 네이버가 나오게 한다든지 웹페이지가, 그 다음에 어느 셀로 가게 한다든지 어느 파일이 열리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다 됩니다. 전자우편이 열리게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도형이 뭔지 아시죠? 엑셀 화면에다가 네모나 동글뱅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삽입에 들어가서 이런 도형을 그려요. 그럼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네이버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가능해요. 예. 하이퍼링크가 기능이 있어요. 하이퍼링크.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재 여기는 안 보이는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개발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발도구.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이 개발도구에 가보면 양식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양식 컨트롤. 그래서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해라 하는 거는 있어요. 예. 그런데 얘를 클릭을 하면은 매크로가 작동이 된다든지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는 건 있는데,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단추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없다라는 거. 그 문제지 보면은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고 도형이나 이런 데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메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K 눌러도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과 삭제. 데이터 수정과 삭제는 우리가 엑셀상에서 홍길동이라고 글자를 썼는데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일지매로 바꾸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바꾸죠? 홍길동을 썼는데 일지매로 바꾸려면 다시 쓰면 되죠. 일지매라고 아예 처음부터 전체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홍길동을 홍길동 3이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친다든지, 또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친다든지, 또는 F2번 키 눌러서 고친다든지. 우리가 실기 수업할 때 엑셀 실습을 할 때 제가 이 네 가지는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마우스로 셀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 F2번 키 누르는 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딜리트 키를 누른다. 딜리트 키를 누르는 거는 내용만 지워지는 거예요. 셀에는 내용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서식도 있죠. 근데 메모도 입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만 삭제할 건지 서식만 삭제할 건지 그 다음에 내용만 삭제할 건지 다 삭제할 건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찾기와 바꾸기. 찾기와 바꾸기는 찾아 바꾸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찾아 바꾸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찾아야 바꿀 거고요. 먼저 찾기부터 보면은요,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글자 중에 홍길동을 찾아라, 일지매를 찾아라, 이런 거. 서식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해서 대상으로 찾을 수도 있고, 특정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트별로 지정할 수도 있고, 파일 자체를 지정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능 문자 자체를 찾을 경우에는 물결 기호를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거. 물결 기호를. 예를 들어서 만능 기호라는 게, 만능 문자가 뭐냐면 별표하고 물음표를 만능 문자라고 해요. 근데 이 만능 문자를 찾을 때는 물음표를 찾아라 또는 별표를 찾아라 할 때는 그냥은 못 찾아요. 왜냐면 그냥 별표를 치면 전체를 찾아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별표는 전체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우리 안 했었나? 컴퓨터 일반에서 쓴 것 같은데, 다시 메모를 해볼까요? 별표는 뭐라고요?
모든. all이에요. all. 물음표는 뭐냐면요, 특정 한 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별표 그럼 뭐예요? 이름 중에 김별표를 찾아라. 그 뭐예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을 다 찾아라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김 물음표를 찾아라. 이건 뭐예요? 성이 김씨인데 두 글자로 된 사람을 찾아라. 김홍, 김찬 뭐 이런 사람만 찾아라. 김길동 이런 사람 뭐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근데 여기 있는 물음표 별표를 찾아라 그러면 별표를 못 찾아요. 별표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니까 물결교를 눌러서 물결 별표 그러면 아 별표라는 글자를 찾는구나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물결 물음표 그러면 아 물음표라는 글자를 찾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앞에서부터 뒤로 찾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있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역순으로 찾으려고 그럴 때.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일로 가든지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찾을 때는. 근데 거꾸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가고 찾을 때는 어떻게 된다? Shift 키를 누르고 다음 클릭하면 돼요. 다음 누르면 뭐가 되냐면은 오른쪽이나 아래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거기 나와 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그러면은 이전으로 간다 하는 거. 예, 바꾸기는 뭐냐면은 바꾸기는 찾은 글자를 찾아서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교체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엑셀에서는 찾기, 바꾸기라고 돼 있어요. 볼까요? 여기 찾기, 바꾸기, 찾기, 바꾸기. 찾기를 누르면 찾기가 나오고 바꾸기는 찾기, 바꾸기 같이 나와 있어요. 예. 아리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아리한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찾아 바꾸기라고 나올 거예요. 예. 찾기와 찾아 바꾸기. 그러니까 찾기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바꾸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찾기 바꾸기. 그래서 오른쪽으로 찾아라. 오른쪽으로 찾아라는 말은 뭐예요? 줄 단위로 찾아라 이건가요? 아래로 찾아라 그럼 뭐예요? 열 단위로 찾아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90. 지금 여기에서 다음 90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음 90. 그럼 90이 지금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90이 여기저기 있는데 다음 90을 찾아라. 90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행 단위로 찾으래. 행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는 거죠. 그럼 다음 찾기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행이 아니라 열로 찾아라 그럼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얘를 찾고 다음에 이제 없으니까 다음 이렇게 가겠죠. 다음 이렇게. 얘는 아니지.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Shift 키 눌러서 다음을 찾아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오른쪽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6쪽 셀 포인트 이동.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봤던 거예요. 엔터 치면 내려가죠. 쉬프트 누르고 엔터 치면 올라가고요.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쉬프트 눌러서 탭 누르면은 왼쪽으로 가고요.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그 줄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된다? A 첫 번째로 간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 상하 누르면 어떻게 된다? 맨 오른쪽, 맨 왼쪽, 맨 아래쪽 이렇게 간다.
컨트롤하고 엔드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데이터가 어디가 가장 마지막이에요? 요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얘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데이터죠.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은요 그 범위까지 딱 그 마지막 범위가 여기 된다.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겠죠. 컨트롤 엔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동네 마지막으로 가라는 거죠. 그 동네 마지막으로.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겠죠. 여기가요. 이 자리가 컨트롤 엔드 이렇게 가겠지. 페이지 업다운은 뭔지 아시죠? 한 페이지씩 스크롤 해주는 거죠. 그런데 Alt키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우리가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냐 이거지. 그게 Alt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다음, 업 누르면 앞으로. 컨트롤키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시트가 다음 시트 이전 시트로 가는 거예요.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F5번 키가 누르는 건 뭐예요? F5번 키가 특정 셀로 가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L에 2만 번째로 가라. 우리 이거 누르죠? 이거 이름 상자 눌러가지고 P에 80만 번째로 가세요. 그럼 P에 80만 번째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보여야지.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누른다? 컨트롤 G 또는 F5번 키 누른다 이거죠. 원하고 싶은 대로 간다. 원하고 싶은 건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지정하는 건 어떻게 범위 지정하냐면요. 우리가 마우스로는 그냥 드래그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우스 사용법 되게 편하게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에는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예. 키보드로 하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키보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키보드로 이렇게 좌우 상하 움직이면 되죠. 아니면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나중 거 클릭하고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떨어진 건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저기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죠? 여기저기 블록 잡으면 되죠. 행과 열은 어떻게 선택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C의 네 번째 셀을 선택했는데요. 요 C를 블록 잡거나 또 4를 블록 잡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칸,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칸이 있는 그 줄이 있는 것 다. 그렇죠? 자, 전체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컨트롤 A 누르는 거 있죠? 전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위에 삼각형 기호 있죠? A 왼쪽 1 위에 있는 거. 얘 누르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는 것도 있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전체 선택하는 방법. 시험 문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는 컨트롤 A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헤매는 거지. 찍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하는 거는 일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더블 클릭이 뭔가요? 마우스를 빠르게 2번 누르면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거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오피스 단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 상단에 오피스 단추가 뭐냐면은요, 과거에는 이거였어요. 보세요.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파일.
파일이란 메뉴는 뭐예요? 뭐를 불러온다든지 새로 만들었든지 저장한다든지 인쇄한다든지 종료한다든지 이런 것이 파일이란 메뉴인데 엑셀 오피스 2007을 만들면서 MS사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파일이란 메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피스 한 줄을 떡하니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2010을 새로 만들 때 그러면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같은 버전이니까 이제 여기 파일이란 메뉴를 만들어 냈죠. 과거에는 홈 옆에 오피스 단추가 있었는데 지금은 파일이란 메뉴가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저장한다든지 인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러면 엑셀 옵션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옵션, 이 옵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지금 시험에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기본 설정, 수식, 언어 교정, 저장, 고급, 사용자 지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 설정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항목이 나와서 사용자가 자동 채우기 기능을 바꾸게 한다든지 자동 채우기 우리 해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제가 검정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내용이 검정으로 변해요. 상단 메뉴들이 은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바뀌어 놓으면은요 파란색만 보다가 검정으로 바꿔 놓으면 선생님 컴퓨터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써놔도 되겠죠. 그 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여러분 문서 작업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엑셀 옵션에 사용자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나 보셔야 돼요. 당연히 제 컴퓨터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은 사용자 이름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제작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렉처로로 돼 있고 우리는 그냥 서부라고 돼 있으니까 서부라고 이름이 보이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나는 2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자, 엑셀을 이제 실행하잖아요. 20으로 됐어요, 글꼴이. 그러니까 11이었죠, 11. 예.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고요. 제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뭐 수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거 잘 안 써요. 언어 교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KS 마크 같은 걸 입력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KS를 써볼게요. 괄호 열고 KS라고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변해요. 전화번호 텔 이렇게 변해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래 한글도 있고 메모장은 없어요. 메모장엔 없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기 개양대가 이건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죠.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국기 개양대. 그러니까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짜집기라고 쓰면 짜깁기인데 이것도 고쳐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가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썬데이 먼데이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 텔이라든지 뭐뭐부터 뭐라고 해볼까? 나로부터 나부터? 왜 안 돼? 뭐뭐부터라고 붙는 건데. 그 붙는 거라고 써있죠. 뭐뭐 하기는 커녕이라고 쓰면은 하기는 커녕. 왜 안 바뀌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떨어뜨리면 알아서 붙는 거고요. 뭐뭐 한 것을 그러면 뭐뭐 한 칸 띄고 것을 하고 바뀌는 거죠.
바뀌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찬형 자동 고침도 제가 글자를 잘못 써서 여기다 굿 라고 썼는데 이렇게 알아서 바뀌잖아요. 예. 이렇게 바뀌는 기능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참 편하죠. 이 기능이 있으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우리가요? 응? 추가가 안 되나? 으이씨, 추가가 안 되나 보네. 아래한 거는 이게 잘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서부센터 이렇게 쓰면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저장은 뭐냐면은 10분 있으면 자동으로 저장돼야 할 건지, 1분이라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1분마다 알아서 자동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런 이제 기본 그 오피스 단추의 안에 있는 엑셀 옵션에 있는 기능들이지, 뭐 저장이 뭐고 인쇄가 뭐고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고요. 예. 오른쪽 57페이지에 행렬 삽입과 삭제. 삽입과 삭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요? 저기다 글자를 써놨는데 제가 이렇게 두 칸을 블럭 잡고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두 칸이 삽입이 돼요. 제가 세 칸을 블럭 잡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세 칸이 삭제가 되죠. 세 줄을 블럭 잡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세 줄이 삭제가 되고, 다섯 줄을 블럭 잡고 삽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섯 줄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겁니다. 삽입과 삭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우리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 칸이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더하기 그러면 삽입이고, 컨트롤 빼기 누르면 삭제가 되고. 어떻게 삭제할 건지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번호로 삽입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는 제가 칸을 블럭 잡고 삽입을 했잖아요. 근데 칸이 아니라 제가 셀을 선택했어요. 셀을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래로 밀기, 그건 뭐예요? 아래로 밀기 누르면 얘가 A라는 것만 밀려나가요. 밀려나간다고. 행 전체는 뭐가 돼요? 요 세 번째 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통째로 내려가겠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저 끄트머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일 아랫줄에 무슨 글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얘를 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아래로 밀어라 그러면 얘는 밀려나가요. 왜? 저 밑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얘는 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아래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왜? 이 제일 끄트머리 뭐 있었죠? 여기 제일 밑에 뭐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밖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도 그렇고, 여기는 아까 없었으니까 밀려나가도 상관없지만, 얘는 여기서 밀어 제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밖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지. 당연히 데이터가 지금 저 끄트머리에 있는데 밖으로 밀어낼 수가 없다 이거죠. 손상 입으니까는.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저 끝에 뭐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58쪽.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이 실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실습하는 것처럼 해보시면 돼요. 자, 58쪽에 보면은 행의 높이라는 게 있어요. 높이. 여기 셀이 있는데 그 셀에 너비가 있고요. 너비가 있고 그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셀에 서식에 가서 너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비에 가서 뭐 C의 칸을 넓혀라 좁혀라 뭐 C에 가서 뭐 너비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바로가기 메뉴보다는 본래 메뉴상에 즉 홈탭의 셀 그룹에 있는 서식 메뉴에 가서 핵 높이를 조절합니다. 핵 높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열 너비를 조절합니다. 어떻게 조절하고 이렇게 조절하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마우스로 조정하는 방법은 셀과 셀 사이에 있는 제목줄을 드래그하면 되고 사이를 줄과 줄 사이에 있는 행 번호 줄 사이를 드래그 해도 되고 그런 건 설명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 됩니다. 너비도 그렇고요. 자, B라고 하는 걸 제가 숨겨 볼 겁니다. 보세요.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없어졌네요. A하고 B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는 얇은데요. 여기는 두껍게 보이죠? 여기는 얇은데 비해서 여기는 두껍게 보여요. 그래서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비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좀 더 옆으로 밀면은요. 여기가 두 개짜리로 보여요. 두 개짜리. 마우스 포인터가 이때 쓱 빼내면 나와요.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숨겨놓고요. A와 C를 블럭 잡아서 숨기기 취소 그러면 착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문제도 좀 보셔야 돼요. 예. 자, 워크시트 편집 오른쪽에 97번 라인에 있는 워크시트 편집栏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연속적인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대요? 여기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이 시트를 다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트 1번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클릭하면 연속이죠. 이렇게 해서 쉬프트 누르면 블록이 되듯이 연속으로 여기도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그룹 하면서 그룹이 뜨죠. 예? 열 너비 변경, 행렬 숨기기 말씀을 드렸고요. 워크시트 선택하는 거는 연속적인 거는 Shift 눌러서 하면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선택할 땐 컨트롤 키 누르는 거고 뭐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 개 시트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똑같이 들어가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세 곳의 시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워크시트 이름 바꾸는 거. 워크시트 이름 바꾸는 거는 지금 97번 라인이죠. 97번 항목 59페이지에 워크시트 이름을 바꿀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특수문자는 쓰면 안 돼요. 파일이나 폴더나 하여튼 무슨 이름을 쓰라 그럴 때는 별표나 물음표나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밑줄 이런 건 돼요. 밑줄 이런 건 되는데 별표, 슬래시, 물음표 이런 것들은, 그런 특수 문자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설은 한자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공백은 사용할 수 있어요. 공백. 자,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는 동일한 시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트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트 1, 시트 1, 시트 1 똑같이 시트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반드시 이름은 달라야 돼요. 워크시트를 삽입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3개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에는요, 워크시트가 255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룰이 바뀌어서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근데 컴퓨터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못 만들고, 컴퓨터 용량이 크면 많이 만들고. 여러분 디카로 사진 찍어 보셨죠? 그 해상도가 몇만 화소예요? 우리 디카로 사진 착각 찍으면 해상도가 얼마 정도 나와요? 뭐 1500만 화소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찍은 사진을 여러 장, 한 100여 장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봤더니요, 작게 줄였는데 1억 5천만 화소가 나오더라고요.
제 컴퓨터가 1억 5천만 화소가 작동이 됐나 봐요. 그래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더니 900메가예요. 파일 하나가. 디카 사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크게 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개 그림처럼 예전에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내 사진이 있네, 내 얼굴도 있네 하고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파일을 달라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컴퓨터는 안 열려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일단은 커야 되고 요즘 컴퓨터들은 다 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렇겠죠. 지금이야 뭐 컴퓨터가 다 좋으니까. 자, Shift F11번 키를 누르면 돼요. Shift F11번을 누르면은 시트가 하나 삽입이 돼요. 메모리에 연관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삽입 그러면은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생겨요. 나를 기준으로 위에 생기는 게 삽입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날 보고, 야, 이리 앞으로 들어와. 내 앞에 자리 비었어. 내가 비켜줄게. 내 앞으로 와. 이거지. 쇠치기 할 때, 야, 빨리 와. 내 자리로 와. 내 앞으로 와. 그럼 내가 밀려나가는 거죠. 내가 3번이었는데, 내가 삽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4번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내가 3번인데 4번 자리로 넣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추가라 그래요. 추가. 내 뒤에 생기는 건 추가라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대부분이 삽입을 해요. 삽입. 추가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뭐든지 다. 아래 한글이나. 우리 컴퓨터상에서는 삽입. 그럼 뭐가 된다? 내 앞에 생긴다. 그 다음에 번호가 자동으로 시트 1, 2, 3, 4, 5, 6, 7, 8 이렇게 생겨요. 근데 시트 1, 2, 3, 4의 이름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중간고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자, 거기 있는 내용도 좀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워크시트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시트 1번에다 뭘 낙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시트 1번을 삭제하려고 그래요. 삭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죠? 야, 안에 뭐 있어. 삭제하면 큰일 나. 그래? 시트 3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휙! 바로 삭제됐어요. 시트 2번도 삭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휙! 삭제가 됐는데 또 뭐 필요하면 우리가 삽입을 누르면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삭제하려고 그랬더니 데이터가 들어있잖아. 이 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너 삭제하면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없어졌죠. 그렇죠. 마지막 시트 하나 더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 하나는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되고요. 이동 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 복사는 얘를 시트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시트 4번을 크기를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시트 4번을 제가 씩 끌고 저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끝으로 가죠. 얘도 씩 끌고 가면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시트 6번을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돼요?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가로 열고 2라고 뜨는 거죠. 컨트롤 키 눌러서 들어가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면 보통 이동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쪽 눌러서 이동 복사. 복사하시겠습니까?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트 6번이 저 끝으로 씩 가겠죠. 이동이니까. 근데 복사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복사해 갖고 하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예. 이동 복사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통합 문서. 여러분이 새로 파일을 만들 때 엑셀에서 어떻게 하냐면 홈 탭에 가서 새로 만들기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N 뉴 파일의 줄임말이에요. 컨트롤 N 하면 새로 만들기가 돼요. 컨트롤 S는 뭐죠? 세이브 저장하는 거예요. 컨트롤 O 오픈 열기 불러오기 하는 거죠.
컨트롤 P 하면 뭐죠? 프린트, 인쇄하는 거죠. 여러분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C 복사하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얘들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컨트롤 S 하면 작업하던 걸 저장을 해요. 여기는 지금 특수한 프로그램이라서 그게 안 먹는 거지만 저장 S 맞죠? 다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요.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A는 뭐죠?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뭐죠? 컨트롤 B. 내가 선택한 셀에 있는 내용이나 블록을 굵게 해라. 굵은 글씨로 만들어라. 컨트롤 U는 뭐죠? 언더라인, 밑줄을 해라. 컨트롤 I 누르면 뭐가 돼요? 이태리, 기울은 글자가 된다. 예. 컨트롤하고 뭐 누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아래 한글도 똑같이 움직여요. 여기 있는 기능들은. 자, 엑셀에서 우리가 저장 그러면은 XLSX, SLSX라는 거로 저장이 돼요. 과거에는 XLS까지만 저장이 됐어요. XLS,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거 줄임말로. 근데 XLS라고 저장을 했는데 2003까지는 엑셀 2007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엑셀 2003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이 엑셀 2007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을 누르면 엑셀 2003처럼 저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장을 해서 보내면 엑셀 2003을 가진 사람이 열어봤는데 내가 만든 기능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자가 바뀐 거예요. XLS, X가 뒤에 붙어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보면 매크로를 열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저장할 때는 XLS 매크로 M이라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XLTX라는 게 있어요. XLTX. 서식 파일은 뭐냐면요, 샘플 문서, 이력서 같은 샘플 문서. 이런 샘플 문서를 불러와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XLTX. 그 다음에 매크로가 포함된 거는 하여튼 뒤에 M자가 붙어요. XLTM 이렇게. 그 다음에 백업 파일은 XLK. XLWork 작업 영역 저장 파일. 뭐 TXT는 뭐예요? 글자로 저장하는 거예요. 글자로. 엑셀에 있는 내용을 메모장 파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내용과 내용을 탭으로 구분해. 탭이 뭐예요? 일정 간격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A, 여기다 이제 1 쓰고 탭, 2 쓰고 탭, 3 쓰고 탭, 이렇게 탭으로 연결되게끔 저장하는 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TXT로 저장한다 이거죠. 근데 PR에는 뭐냐면요, 1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3 한 칸 띄고 4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공백으로 분리된 거, 이걸 PRM 파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 2, 3, 4 하고 컴마로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컴마 separate value라 그래서 CSV 파일이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 엑셀 파일을 내가 갖고 다니면 엑셀이 없는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나 아래 한글에 들어있는 데이터나 파워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단순한 글자로 저장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대부분이 TX로 저장하면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숫자가 셀마다 다르잖아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컴마로 구분해서 많이 저장을 하더라고요. 컴마로. 그렇게 CSV로 되어 있는 파일은 엑셀에서 쓰는 엑셀뿐만 아니라 메모장 엑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무슨 뭐 빅데이터 처리하는 데서도 사용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데이터들 이렇게 저장할 때 쓰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 엑셀에 이제 저장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막 썼어요. 이거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예, 굉장히 중요한 비자금 내역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저장을 하는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여기에 있는 거. 뭐 PDF로 저장해라, 뭐 유니코드 텍스트로 저장해라, 뭐 여기 PRN으로 저장해라, 뭐 CSV로 저장하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런 걸 보시는 거고요. 하여튼 엑셀로 제가 저장할 거예요. 엑셀로 저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도구 일반 옵션, 일반 옵션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럼 요 말이 나왔잖아요. 요거.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저장을 할 때 어디 가서 했다? 도구를 눌렀더니 일반 옵션이 떴어요.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지정하네요.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게 하겠다. 백업 파일 만드는 건 뭡니까? 백업 파일을 만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저장을 할 때마다 직전에 보관됐던 파일 있죠? 걔를 하나 더 저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갖고 딜리트키 눌렀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그 중요한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로 저장됐잖아요. 큰 문제가 되죠. 그럴 때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전에 저장됐던 원본 파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 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모르고 저장을 두 번 누르면 이제 백업도 똑같은 게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백업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열기 암호는 뭐예요? 열기 암호 못 맞추면 못 열어요. 열기 암호를 써놓고 나서 내가 만들어 놨어. 그러면 본인이 까먹으면 본인도 못 열어. 쓰기 암호는 뭐예요? 쓰기 암호를 맞춰야만이 저장이 돼.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은 저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남의 문서를 내가 쓱 열었는데 막 고쳐놔. 저장을 딱 누르라고 했더니 저장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야. 암호를 맞춰야 돼, 암호를.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기 전용 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대편이 내 문서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읽기 전용이니까 뭐예요? 저장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편하겠죠? 내 거를 못 건들잖아. 이렇게. 자, 보호는 뭐가 있냐면, 보호는 뭐 프로텍트 하는 거니까, 일단은 내 거를 못 보게 하는 것도 보호고, 내 거를 못 건들게 하는 것도 보호고,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있는데 자꾸만 건드려. 홍길동이 90점이라고 입력했더니 70점으로 바뀌어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시트. 여기 보면 시트가 지금 시트 2, 7, 8, 4 뭐 다 다른데, 제가 시트 7번에다가 보호 기능을, 시트 보호 기능 한번 넣어 볼게요. 패스워드를 걸어도 되는데 안 걸을게요. 여기다가 뭐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써져. 딴 데는 막 써져. 막 써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안 써져. 어떤 것도 안 써져. 보호가 돼 있대. 그럼 뭘 해야 돼? 다른 시트는 보호라고 돼 있고 얘는 해제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보호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해제 버튼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를 걸면 어떻게 돼? 암호를 맞춰야 해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언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성적을 입력하다가 홍길동 몇 점, 일쯤에 몇 점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잠깐 화장실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시트 보호를 하고 가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그럼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왔는데 막 써봐야지. 안 써지죠. 해제하려고 그랬더니 암호 눌러버려. 막 눌렀더니 어떻게 돼? 암호가 틀렸대. 선생님 와가지고 뭐야? 1, 2, 3, 4, 5 쓰고 또 마저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시트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트만 보호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트는 아니에요.
통합 문서 보호가 뭐예요? 통합 문서 보호. 그 파일 자체를 보호하는 거죠, 파일. 근데 파일은요, 시트마다 다 보호를 해줘야 데이터를 수정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시트 보호해줘야 말이에요. 통합 문서를 보호할 때는 시트를 삭제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거지, 내용을 못 고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 고치게 하는 거는, 내용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건 시트별로 다 시트 보호해야 돼요. 근데 누가 봐서 어라? 아무 걸려있어. 에이 나 이거 삭제해버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됐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이제 황당한 거지. 멘붕 오는 거야.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통합문서를 보호해야지. 통합문서를 보호하면 요거를 내가 삭제하고 싶어서 삭제 버튼이 안 나와. 통합문서 자체를 보호해버렸더니, 통합문서 보호 자체를 해버렸더니, 아까는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됐어. 시트 삭제가 되는데 얘를 보호해버리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삭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제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61페이지에 사용자 지정 서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출제 빈도를 보세요. 출제 빈도. 빨간색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것이 2014년도 2회 시험이 공개되고 나서, 작년도 2회 시험이 공개되고 나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작년도 3회 시험권은 이 안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도 2회 1회, 2013년 3회 2회 1회, 3회 2회 1회, 3회 2회 1회, 2009년도 4회 3회 2회 1회, 2008년도 4회 3회 2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라는 거죠. 언제 안 나왔냐면 2010년도 1회 때는 안 나왔나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여러분 셀 서식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뭐 샵 콤마 샵샵 0 뒤에 1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샵 콤마 샵샵 0 컴마는 뭐예요? 뒤에 컴마 찍는 거. 이거 샵 콤마 샵샵 0 컴마 이건 뭐예요? 응?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묵비권 행사? 숫자가 이만큼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세 자리마다 컴마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야, 이게 컴마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 개가 줄어요. 여기다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가면 세 개가 또 줄어요.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 개가 또 줄어요. 앞에 있는 컴마는 1000단위마다 구분교를 찍으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컴마는 뭐다? 1000분의 1씩, 100만분의 1씩, 10억분의 1씩으로 줄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기시험에서도 나왔던 거고 필기시험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셀 서식을 지정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엑셀에서요, 보세요. 여기다 제가 숫자를 썼는데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셀 서식에 들어간 만만하게 사용자 지정 중에서 요런 거잖아요. 요거 샵 콤마 샵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건 뭐야? 이건 뭐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얼마나 복잡한 건 볼까요? 보세요. 이건 뭘까 하는 거야. 이건 뭘까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보여요. 이런 거.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뭘까? 이거는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요거 사이에 세미콜론 들어가 있어요. 세미콜론 들어가 있어요. 세미콜론이 뭐냐면 요거랑 저거랑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음수, 영, 문자 이렇게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양수일 때, 이거는 음수일 때. 이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오래.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얼마로 나오래. 얘는 양수일 때는 화폐단위 찍혀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얼마 하고 나오래. 이건 뭘까?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래. 이렇게 왼쪽에 하나 떨어지고 오른쪽에 한 칸 떨구고 화폐단위 붙이고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00 쓰고 화폐단위하고 숫자 사이를 벌려놓고 양수일 때는 이렇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0일 때는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한 칸 좌우로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뭐야? 골뱅이가 뭐야? 글자 그 값 그대로. 홍길동이라고 쓰면 홍길동 그대로 나와라 이거지. 그런데 셀 서식을 이렇게 뭐야?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셀 서식을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여기 글자일 때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양수일 때 뭐라고 써야 돼? 음수일 때는 뭐라고 써야 되고 0일 때는 뭐라고 써야 되고 글자일 때는 뭐라고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미콜론만 3개를 딱 썼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0도 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를 하나 둘 셋 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분명히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아까 어디 써놨긴 써놨는데, 아 여기 써놨구나. 데이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안 보여. 왜? 아무것도 보이지 마세요 그랬거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글자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럴 때는 그냥 일반 그러면 다 나오겠죠. 뭐 이렇게. 예. 그 내용이 어디 있을 텐데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샵은 뭐고, 샵은 뭐하라고 했어요? 유효 숫자만 쓸 때 쓰는 거고 0을 쓰면 무조건 자릿수를 표시한다 그랬죠. 만약에 숫자 자리에다 000이라고 쓰면 뭐가 돼요? 무조건 세 자리는 나와라 이거야. 내가 7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007 하고 나오는 거죠. 예. 컴마는 뭐예요? 컴마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죠. 뒤에 컴마가 붙으면 뭐예요? 세 자리씩 생략한다는 말이 나온 거고. 그거만 기억하세요. 물음표나 뭐 퍼센트 같은 건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골뱅이는 뭐라 그랬죠? 글자란 뜻이야. 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홍길동이라고 쓰고 일지매라고 쓰는데 여기다가 쓰기가 소비자 이름들이니까 골뱅이 님자를 붙이는 거야. 님자. 그럼 알아서 님자가 나와. 님자가 알아서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쓰면 편하다 이거지.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멋진 글자를 한 칸 떨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아무개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골뱅이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앞에다 쓸 수 있고 뒤에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연도 만들 때 우리 YYY 기억나세요? MM, DD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메모를 해드리고 우리 실기책을 공부할 때도 이거는 했었어요. 그렇죠. 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AA와 AAAA. A 3개와 A 4개가 빠졌네. A 3개는 뭐예요? 우리말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가는 거. A 4개는 뭐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가는 거. DDD가 영문으로 줄여서 요일을 표현하고 D 4개가 영문으로 요일을 풀네임으로 쓰는 것처럼 A 3개와 A 4개가 우리말 요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셀 서식 맞춤. 가로 맞춤, 줄바꿈, 셀의 맞춤, 셀 병합, 방향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그리 중요치는 않은 거고. 자동서식은 뭐예요? 자동서식은 여기 보면은 자동서식도 나오고 스타일도 나오고 조건부 서식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서식은 여기 있고요. 자동서식은 뭐예요? 이게 자동서식은 우리 책에 없죠? 자동서식이라는 말이 책에 있냐고? 없죠? 자동서식은요 만들어내야 돼요. 보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에 가서 기타 명령을 불러낼 거예요. 우리 카메라 꺼내는 기능 해보셨었죠? 여기 모든 명령에 가서 리본 메뉴 없는 명령이라든지 가서 카메라라는 명령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누르면 오거든요. 그것처럼 자동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동서식이라는 메뉴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불러와 볼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자동서식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이렇게 딱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오, 자동서식에 들어가서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뭐가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알아서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꾸미고 싶은데 막 꾸미기 힘들면 자동서식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그재그 되게끔 또 이렇게 셀이 지그재그 된 것처럼 나타나고 그래요. 이게 자동서식이에요. 없어서 메뉴를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뭔지 아시잖아요. 조건부 서식은 뭐 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어떻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조건부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뭡니까? 스타일 여기 있네. 셀 스타일. 요거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 셀이니까 뭐예요? 특정 셀만 이렇게 꾸미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자동서식은 그냥 블럭 잡아서 얘들 통으로 꾸미는 거예요. 통으로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통으로 꾸미는 거고요. 예. 셀 스타일은 셀들을 가지고 꾸미는 건데 얘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서 휙 눌러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아무런 의미가 없지. 하나씩 꾸미는 게 보기 좋은 거죠.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진도가 오늘까지 해서 이걸 다 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뒷부분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오늘 이제 실습하고 다음 주 첫 번째까지 실습하면은 이 필기도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면 되니까는요. 오늘은 제가 요약만 쭉 정리했어요. 그렇죠. 문제도 제가 체크 안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 보시고 문제도 보셔야 돼요. 보시고 뭐가 안 좋은지 제대로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다음날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